사드 배치나 전작권 이양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군사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도구로 쓰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뭐 군대에서 필요한, 국방부에서 필요한 거니까 군사 문제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노하면은, 더구나 집권 여당이 노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미 동맹관계를 맺을 때에 실질적인 동맹관계에 대해서 성명을 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통수권자도 대통령이니까 이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정치권 문제로, 정치적 문제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이건 분명히 군사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게 우리 국내 문제가 됐고 우리 외교정책 문제가 됐어요. 방위비 분담 역시 군의 문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미 연합 방위 조치가 영어로는 원 이름이 SCM입니다. 이 SCM에서는 크게 한 서너 가지가 다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 둘째는 한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략자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배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연합군 사령부, 줄여서 미래사라고 합니다. 미래사에서 미국이 연합군의 부사령관이 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제관계는 어느 한쪽의 이익이 쏠리도록 결론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군사적인 문제를 한국에서는 정치화시켜 정치 문제로 끌어온 지가 수년입니다. 물론 사드 문제의, 죄송합니다. 사드가 아니라 작전권 환수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14년간에 걸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전작권 이양 조기 이양, 조기 환수 문제, 둘째로는 한반도 주변에 깔아놓을 미 전략자산 문제, 세 번째는 미래연합사 연합군 사령부 문제, 이 세 가지에서 각각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미래연합군 사령부가 한국의 뜻대로 미국이 부사령관을 담당하고 한국이 사령관을 담당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동시에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하게 주장한다면은 역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애처럼 이빨이 났는데도 어머니 젖을 계속 빨면은 이빨 다 문드러집니다. 상합니다. 전자권 조기 환수 문제를 최근에 들어서 제가 입장을 그쪽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군들의 안보의식이나 군들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전력정강이나 훈련이나 너무 나태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김정은한테 당해도 싸다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뭘 했어요 지금까지.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 다 돌려달라 했습니다. 미국이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우리 보고. 다 가져가라.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 전자권만 받겠다. 전시 전자권은 우리가 연합 전력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만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년이 흘렀습니다. 전자권을 환수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좀 과장해서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P3C 초계에 감시함이 지금 겨우 8대입니다. 그것도 1995년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입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 P3C가 우리보다도 굉장히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거로 한때는 100대까지 가졌습니다. 물론 섬나라니까 그게 아주 필요하죠. 잠수함 움직이는 걸 찾아 판단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린 섬나라는 아니지만 반도국가지만 실질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준해양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한미동맹을 따라서 가야 된다면 우리는 해양 세력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필요한 전력 정강 간단하게 말씀드려 거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연합군 사령부에서 사령부 문제 있어요. 이번 SCM에서 한미안보협의체에서 이 한미안보협의기구는 사실은 동맹국 간에 특히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가지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것이 거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3가지를 언급했지만 사실은 방위비 분담 증액도 분명히 여기서 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작전권을 조기 환수해라. 조기 환수한다. 조기 환수하자. 미국 측에서 1000마리 뭐겠습니까? 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막을 자신 있느냐고. 그럴 땐 똑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도 자꾸 이중화법을 쓰고 국방부도 적당하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됐다는 얘기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국방장관, 대통령, 안보실장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보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물을 겁니다. 정말 준비됐냐고.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나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죠, 답은. 지금은 핵 위협 때문에 딴 데도 안 보고 그냥 북한 핵에 대해서만 보지만
조기 전작권 환수를 하면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도 실질적인 이론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정치적 노예가 됩니다. 만약에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에 있어서 미래사라고 줄여 얘기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사령관, 미국이 부사령관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미국은 한반도에 약 25조 원에 달하는 지금 뭐 B1B 날라온다, 잠수함 온다, 뭐 핵 항모가 온다, 이거 다 빼고도요.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해 놓은 전략자산이 25조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군이 부사령관 되면 당장 아니라도 슬금슬금 이걸 다 빼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한테 더 보태줘도 일이 될 도 말 도인데 빼나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추가 전력 한반도에 상시 배치한다? 미국이 절대 동의 안 할 겁니다. 부사령관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때까지 해준 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배만 고프면 울고 엄마한테 매달려가 젖달라고 하면은 모성애 때문에 젖을 주듯이 우리도 한국이 비틀거리면 한미동맹 자체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와준 거다. 근데 우리를 부사령관 하라면은 너네들이 작전을 직접 주도해서 끌고 나가겠다는데 우리가 너들 나라에 가가 소위 말하는 어부지리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세사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저가 전력자산 얘기도 끄집어내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한 상시 배치 전략자산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답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셋째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때까지 미국이 약속해왔던 증원군 69만이지만 실제로 69만 오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합니다. 미국 전체 군사력 전체가 150만 밖에 안 됩니다. 100만이 미국 본토에 있고 50만이 전 세계의 해외기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69만을 빼낸다는 건 해외기지로부터 각각 몇만 명씩 끌어내거나 미 본토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내 방어 담당 부처가 사람도 못 보낸다.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군을 한국으로 못 보낸다. 당해도 자기들이 당하지 우리가 부사령관인데 왜 그것까지 도와줘야 되냐. 부사령관은 사령관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만 부사령관이란 자리를 통해서 우리하고 끈앞을 연결해 놓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못마땅하다. 전쟁 나면 도와줄 추가로 전력을 배치하거나 추가로 전략 자산을 가오거나 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넷째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SCM에서 미래사에서 미래연합군에서 북한이 사령관, 한국이 사령관, 죄송합니다. 한국이 사령관, 미국이 부사령관 한다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기세등등해서 이제 한국과 거래할 거 하나도 없다. 미국이 내가 중간에 조정자로 앉아있을 테니까 중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평화협정 체결되도록 노력해라. 한국은 절대 끼우지 말고.
그 힘도 없는 껍데기뿐인 나라에 그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둘이 앉고 중국이랑 심판을 앉혀서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세 국가 대표가 앉아서 북미 협정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즉 코리아 패싱, 한국을 아예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째, 이렇게 하면은 한국이 나서서 미국 보고 북한과 그런 문제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할 때 DMZ 방문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 때문이기도 하죠. 하루 만에 와서 국회 연설해야 된다. 청와대 대통령과 담화를 해야 된다. 뭐 할 일 또 지금 평택 기지가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러 가야 된다. 그 일정만 해도 감당이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DMZ까지 왔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있다면 정말 한미동맹을 철저히 믿는다면 해줘야 될 DMZ를 방문해줘야 될 이유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클린턴이 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듯이 반드시 DMZ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나온 현재까지 결론을 보면은 방한시 일정의 내용을 잠정적이지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DMZ에 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좀 이리 점프 저리 점프 하느라고 럭비볼 같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져는 볼 수 있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못 가는 대신에 물론 SCM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 국방부의 대장, 소위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 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장관이 와서 DMZ도 돌아봤습니다. 대통령 대신에. 그래서 더더욱 갈 가능성이, DMZ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한국 진짜 무리다. 껍데기다. 그리고 한미 공조가 자기들은 한국이 철저하게 철통 같다고 했지만 북한이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DMZ라는 현상을 보고 현 상황을 봐야만 대통령 판단이 더 확실해질 텐데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면은 그 일 안 가느냐. 야, 우리 앞으로 전부 다 북한 2,500만 동포들이야 앉아서 손으로 빌어라, 기도해라. 제발 트럼프가 DMZ는 안 가도록.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배불리 먹고 내가 김정은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모여들 거다. 이렇게 홍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는 대신에 DMZ를 안 간 대신 매티스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매티스 장관이 주장한 게 뭡니까? Trust. 신뢰. Faith. 신뢰. 세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한미 공조에는 신뢰가 최우선의 전제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해놓을 때뿐이다. 정말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대비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라. 우리는 부사령관이니까 미래연합에서 우리 할 일 별거 없다. 결국 한국 사령관의 말을 들을 것이니까 우리는 해줄 만큼만 하겠다. 미국과의 신뢰도 깨지는 거죠. 오죽하면 trust.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달라. 내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믿게 해달라. 내가 너를 믿게 해달라. 내가 믿게 해달라. 덧붙여 매티스 장관이 한 얘기 뭡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이고 상호간의 신뢰이고 북한의 핵동결, 한국이 지금 주장하는 핵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핵폐기, 그걸 CV더라. CVID.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coverable.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 진짜 이게 감기약을 먹었더니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해가 말도 더듬고 죄송합니다. 헛소리가 자꾸 나오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리고 D는 disarmament. 불가역적인 확실한 총체적인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핵폐기란 뜻입니다. 이런데 문 대통령의 대답은 뭡니까? 미국의 적극적인 전략자산은 안보 때문에 불안해하는 한국 국민에게도 많은 희망이 되고 있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미국 전략자산이 덜 왔어. 생각보다 적게 와서 불안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안보정책, 왔다 갔다 하는 안보정책, 그리고 미국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 이중적 성격이 들어있는 발언. 지금도 대화하자니까. 지금도 북한 보고 나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처럼 웃는 얼굴로 하얀 이빨, 내 트레이드마크인 이걸 북한도 드러내면서 우리하고 한국하고 테이블에 앉아가 단판 치우자는 겁니다. 씨알도 안 먹힌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이유는 미 전략자산이 더 제대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가 아니고 북핵보다도 더 무서운, 북핵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이 정부의 안보정책과 북한에 대해 미소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안보정책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국은 불안해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모르신다면 사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정책의 우두머리로서, 안보의 우두머리로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것 역시 군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것을 정치적 문제화 시키니까 지금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고 이때까지 해온 것과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조물을 만들어 불태우고 페인트를 찌대기고 칼로 마구 얼굴을 찢어대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행동이나 방향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구나. 착각이 아니고 확신을 갖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쓸데없는 반대 여론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화될까 두려워서 거의 결정 다 해놓고 막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대중 외교에서 사드를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야, 내가 통수권자야. 대통령 결정이 절대적인 우위다. 군사 문제라도.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적 문제화시킨다면 결국 내부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급격하게 군의 사기를 꺾고 지금 군 보세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적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저런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군이 지금 소위 말하는 도달입니까? 눈이 양쪽으로 뭐 광인지 도달인지 양쪽 눈이 두 방향을 보고 전혀 다른 두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군의 사기입니다. 군의 사기가 이렇게 꺾이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것을 정치 문제로 끌고 들어갈 때에 그 초입에서 벌써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군 문제로, 대통령은 군 문제로 던졌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저자세로 나왔으니까 의원들 보내가지고 매달리면서 사드 배치 사드 반대하도록 국내를 설득해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앞장서서 사드를 철폐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이건 외교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간 거예요. 사드의 내용도 모르는 인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 이루어질 한중 간의 회담도 중국이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사드 배치한 데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를 하면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중국도 미친 짓이지만 한국이 저는 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리를 잘못 깔았어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사드 철폐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너하고 만나지 않겠다. 만나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중국을 만나서 한미 공조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중국을 만나서 또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은 미국은 미래사, 미래연합사, 전략자산 추가 배치, 작전권 조기 환수 어느 것도 말을 안 들어줄 겁니다. 반드시 중국과의 만나서 하는 행동을 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이런 제가 제안한 한미 연례 안보협력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미국이 서서히 고민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하죠. 그전에 안 할 뿐만 아니라 그전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가고 있는 청와대 그리고 미 대사관 앞에서 인간띠를 두르고
밤이나 낮이나 트럼프 고홈, 양키 고홈, 그것도 어디서 배워먹은지 트럼프를 타더라고 얘기를 하네요. 원래 영어로 리타드가 전응화적인 이런 것입니다. 그 RE 대신에 DO를 붙여가 디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조건 나오면 한국 만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럼 우리 경제가 어쩌고. 시진핑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화장품 뭐 이런 거, 화장품 의류 이런 거, 자동차 문을 조금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또 신문은 방방 뜨고 있어요. 한중 관계가 잘 풀릴 것 같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모든 나라 다 똑같으면 자기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사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과의 동맹이 아니고 중국에 100% 예속됩니다. 왜? 추가적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될 안보 정책을 중국이 싫다하면 다 우리가 시정하고 고치고 폐기해야 됩니다. 한미 간에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 이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이 손해본 액수가 미 상원의원 너희 계산에 의하면 13조랍니다. 13조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에 한 예를 들자면 1조 뭐 5천억 정도 우리가 물건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국이 허락한다고 그게 단물인 줄 알고 단물 빠시면은 나라 망하는, 나라를 망치는 통수권자가 될 겁니다. 트럼프 때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대로 중국에서도 똑같이 통할 경우에만 중국과 만남을 추진해야 됩니다. 시진핑은 지금 1인 독재가 됐습니다. 예? 마오쩌둥 이후 처음이에요. 마오쩌둥 때는 공산주의죠. 자본주의라는 입김이 상상도 안 될 때니까 일인 독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명천지에 민주주의라고는 자기들이 얘기하지 않고 공산주의지만 캐피탈 투자해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나라를 경영한다. 이 말이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게 들어서는 안 된다. 연례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말씀드린 전작권 조기 상환 미국이 당장 조기 상환? 너들이 원하는 거 2020년 정도야? 우리 지금 바로 전작권 넘겨줄게. 그렇게 도리어 역공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95년도 보십시오. 미국이 너희들 원하면 이때까지 원했다고 하는데 다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닳도록 빌었잖아요. 전시작전권은 아직 좀 갖고 계세요. 그 후 22년간에 걸쳐서 전작권 환수를 우리가 요구할 정도로 전력 정강이나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 능력이나 조금도 나아진 수준이 아닙니다. 군사 문제를 정치적 문제화 시키면은 스스로 그 정치적 이슈에 국민들 5,150만의 국민이 북한의 노예가 되고 미국과 소원해지고 중국과 중국에 예속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진보 쪽이 아니니까 저 여자가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 또 헛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치부한다면은
저를 포함한 5천만 이상의 한국 국민들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부의 안보 정책과 북한에 대해 미소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국은 불안해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모르신다면 사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정책의 우두머리로서, 안보의 우두머리로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것 역시 군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것을 정치적 문제화 시키니까 지금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고 이때까지 해온 것과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조물을 만들어 불태우고 페인트 찌대기고 칼로 마구 얼굴을 찢어대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행동이나 방향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구나. 착각이 아니고 확신을 갖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쓸데없는 반대 여론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화될까 두려워서 거의 결정 다 해놓고 막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대중 외교에서 사드를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야, 내가 통수권자야. 대통령 결정이 절대적인 우위다. 군사 문제라도.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적 문제화시킨다면 결국 내부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급격하게 군의 사기를 꺾고 지금 군 보세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적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저런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군이 지금 소위 말하는 도달입니까? 눈이 양쪽으로 뭐 광인지 도달인지 양쪽 눈이 두 방향을 보고 전혀 다른 두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군의 사기입니다. 군의 사기가 이렇게 꺾이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것을 정치 문제로 끌고 들어갈 때에 그 초입에서 벌써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군 문제로, 대통령은 군 문제로 던졌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저자세로 나왔으니까 뭐 의원들 보내가지고 매달리면서 사드 배치 사드 반대하도록 국내를 설득해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앞장서서 사드를 철폐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이건 외교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간 거예요. 사드의 내용도 모르는 인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 이루어질
한중 간의 회담도 중국이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사드 배치한 데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를 하면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중국도 미친 짓이지만 한국이 저는 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리를 잘못 깔았어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사드 철폐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너하고 만나지 않겠다. 만나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중국을 만나서 한미 공조가 더 전력 증강이나 훈련이나 너무 나태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김정은한테 당해도 싸다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뭘 했어요 지금까지?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 다 돌려 했습니다. 미국이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우리 보고. 다 가져가라.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전자권만 받겠다. 전시전자권은 우리가 연합전력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만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년이 흘렀습니다. 전자권을 환수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좀 과장해서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P3C 초계에 감시함이 지금 겨우 8대입니다. 그것도 1995년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입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 P3C가 우리보다도 굉장히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거로 한때는 100대까지 가졌습니다. 물론 섬나라니까 그게 아주 필요하죠. 잠수함 움직이는 걸 찾아 판단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린 섬나라는 아니지만 반도국가지만 실질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준해양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한미동맹을 따라서 가야 된다면 우리는 해양 세력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필요한 전력 증강 간단하게 말씀드려 거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연합군 사령부에서 사령부 문제 있어요. 이번 SCM에서 한미안보협의체에서 이 한미안보협의기구는 사실은 동맹국 간에 특히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가지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것이 거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3가지를 언급했지만 사실은 방위비 분담 증액도 분명히 여기서 논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작전권을 조기 환수해라. 조기 환수한다. 조기 환수하자. 미국 측에서 1000마리 뭐겠습니까? 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막을 자신 있느냐고. 그럴 땐 똑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도 자꾸 이중화법을 쓰고 국방부도 적당하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됐다는 얘기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국방장관, 대통령, 안보실장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보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물을 겁니다. 정말 준비됐냐고.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나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죠, 답은.
지금은 핵 위협 때문에 딴 데도 안 보고 그냥 북한 핵에 대해서만 보지만 조기 전작권 환수를 하면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도 실질적인 이론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정치적 노예가 됩니다. 만약에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에 있어서 미래사라고 줄여 얘기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사령관, 미국이 부사령관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미국은 한반도에 약 25조 원에 달하는 지금 뭐 B1B 날라온다, 잠수함 온다, 뭐 핵 항모가 온다, 이거 다 빼고도요.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해 놓은 전략자산이 25조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군이 부사령관 되면 당장 아니라도 슬금슬금 이걸 다 빼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한테 더 보태줘도 일이 될 도 말 도인데 빼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사드 배치나 전작권 이양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군사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도구로 쓰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뭐 군대에서 필요한, 국방부에서 필요한 거니까 군사 문제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노하면은, 더구나 집권 여당이 노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미 동맹관계를 맺을 때에 실질적인 동맹관계에 대해서 성명을 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통수권자도 대통령이니까 이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정치권 문제로, 정치적 문제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이건 분명히 군사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게 우리 국내 문제가 됐고 우리 외교정책 문제가 됐어요. 방위비 분담 역시 군의 문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미 연합 방위 조치가 영어로는 원 이름이 SCM입니다. 이 SCM에서는 크게 한 서너 가지가 다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 둘째는 한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략자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배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연합군 사령부, 줄여서 미래사라고 합니다. 미래사에서 미국이 연합군의 부사령관이 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제관계는 어느 한쪽의 이익이 쏠리도록 결론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군사적인 문제를 한국에서는 정치화시켜 정치 문제로 끌어온 지가 수년입니다. 물론 사드 문제의 죄송합니다. 사드가 아니라 작전권 환수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14년간에 걸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전작권 이양 조기 이양 조기 환수 문제, 둘째로는 한반도 주변에 깔아놓을 미 전략자산 문제, 세 번째는 미래연합사 연합군 사령부 문제, 이 세 가지에서 각각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미래연합군 사령부가 한국의 뜻대로 미국이 부사령관을 담당하고 한국이 사령관을 담당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동시에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하게 주장한다면은 역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애처럼 이빨이 났는데도 어머니 젖을 계속 빨면은 이빨 다 문드러집니다. 상합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최근에 들어서 제가 입장을 그쪽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군들의 안보의식이나 군들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럭비볼 같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져는 볼 수 있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못 가는 대신에 물론 SCM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 국방부의 대장, 소위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 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장관이 와서 DMZ도 돌아봤습니다. 대통령 대신에. 그래서 더더욱 갈 가능성이, DMZ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한국 진짜 무리다. 껍데기다. 그리고 한미 공조가 자기들은 한국이 철저하게 철통 같다고 했지만 북한이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DMZ라는 현상을 보고 현 상황을 봐야만 대통령 판단이 더 확실해질 텐데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면은 그 일 안 가느냐. 야, 우리 앞으로 전부 다 북한 2,500만 동포들이야 앉아서 손으로 빌어라, 기도해라. 제발 트럼프가 DMZ는 안 가도록.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배불리 먹고 내가 김정은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모여들 거다. 이렇게 홍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는 대신에 DMZ를 안 간 대신 매티스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매티스 장관이 주장한 게 뭡니까? Trust, trust, trust. 신뢰, faith, faith, faith. 신뢰, 신뢰, 신뢰 세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한미 공조에는 신뢰가 최우선의 전제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해놓을 때뿐이다. 정말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대비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라. 우리는 부사령관이니까 미래연합에서 우리 할 일 별거 없다. 결국
한국 사령관의 말을 들을 것이니까 우리는 해줄 만큼만 하겠다. 미국과의 신뢰도 깨지는 거죠. 오죽하면 trust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달라. 내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믿게 해달라. 내가 너를 믿게 해달라. 내가 믿게 해달라. 덧붙여 매티우스 장관이 한 얘기 뭡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이고 상호간의 신뢰이고 북한의 핵동결, 한국이 지금 주장하는 핵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핵폐기, 그걸 CV더라. CVID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coverable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 진짜 이게 감기약을 먹었더니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해가 말도 더듬고 죄송합니다. 헛소리가 자꾸 나오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리고 D는 disarmament 불가역적인 확실한 총체적인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핵폐기라는 뜻입니다. 이런데 문 대통령의 대답은 뭡니까? 미국의 적극적인 전략자산은 안보 때문에 불안해하는 한국 국민에게도 많은 희망이 되고 있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미국 전략자산이 덜 왔어. 생각보다 적게 와서 불안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안보정책, 왔다 갔다 하는 안보정책, 그리고 미국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 이중적 성격이 들어있는 발언. 지금도 대화하자니까. 지금도 북한 보고 나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처럼 웃는 얼굴로 하얀 이빨, 내 트레이드마크인 이걸 북한도 드러내면서 우리하고 한국하고 테이블에 앉아가 단판 치우자는 겁니다. 씨알도 안 먹힌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이유는 미 전략자산이 더 제대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가 아니고 북핵보다도 더 무서운, 북핵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둘째로는 추가 전력 한반도에 상시 배치한다? 미국이 절대 동의 안 할 겁니다. 부사령관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때까지 해준 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배만 고프면 울고 엄마한테 매달려가 젖달라고 하면은 모성애 때문에 젖을 주듯이 우리도 한국이 비틀거리면 한미동맹 자체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와준 거다. 근데 우리를 부산사령관 하라면은 너네들이 작전을 직접 주도해서 끌고 나가겠다는데 우리가 너들 나라에 가가 소위 말하는 어부지리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세사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저가 전력자산 얘기도 끄집어내라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한 상시 배치 전략자산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답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셋째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때까지 미국이 약속해왔던 증원군 69만이지만 실제로 69만 오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합니다. 미국 전체 군사력 전체가 150만 밖에 안 됩니다. 100만이 미국 본토에 있고 50만이 전 세계의 해외기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69만을 빼낸다는 건 해외 기지로부터 각각 몇만 명씩 끌어내거나 미 본토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내 방어 담당 부처가 사람도 못 보낸다.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군을 한국으로 못 보낸다. 당해도 자기들이 당하지. 우리가 부사령관인데 왜 그것까지 도와줘야 되냐. 부사령관은 사령관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만 부사령관이란 자리를 통해서 우리하고 끈앞을 연결해 놓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못마땅하다. 전쟁 나면 도와줄, 추가로 전력을 배치하거나 추가로 전략 자산을 가오거나 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넷째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SCM에서 미래사에서 미래연합군에서 북한이 사령관, 한국이 사령관, 죄송합니다. 한국이 사령관, 미국이 부사령관 한다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기세등등해서 이제 한국과 거래할 거 하나도 없다. 미국이 내가 중간에 조정자로 앉아있을 테니까 중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평화협정 체결되도록 노력해라. 한국은 절대 끼우지 말고. 그 힘도 없는 껍데기 뿐인 나라의 그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둘이 앉고 중국이랑 심판을 앉혀서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세 국가 대표가 앉아서 북미 협정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즉 코리아 패싱, 한국을 아예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째, 이렇게 하면은 한국이 나서서 미국 보고 북한과 그런 문제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할 때 DMZ 방문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 때문이기도 하죠. 하루 만에 와서 국회 연설해야 된다. 청와대 대통령과 담화를 해야 된다. 뭐 할 일, 또 지금 평택 기지가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러 가야 된다. 그 일정만 해도 감당이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DMZ까지 왔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있다면, 정말 한미동맹을 철저히 믿는다면 해줘야 될, DMZ를 방문해줘야 될 이유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클린턴이 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듯이 반드시 DMZ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나온 현재까지 결론을 보면은 방한시 일정의 내용을 잠정적이지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DMZ에 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좀 이리 점프 저리 점프 하느라고 럭비공